이번 시간에는 컴퓨팅적 사고는 무엇인지, 왜 배우는지를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과 이론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과 이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컴퓨팅적 사고력을 배워야 할까요? 또 이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까요? 원래 컴퓨터는 덧셈, 뺄셈 등의 기계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에서 정해진 문제를 풀이하는 전자식 디지털 계산기로 발전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범용 컴퓨터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범용 컴퓨터도 과학 계산에서 기업 업무 처리를 대신하는 기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 즉 인터넷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 혁명으로 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시공간과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는 컴퓨터가 스스로 사고하여 업무를 사람 대신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내장한 어떤 개체로 진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이러한 진화와 영향력은 초기에는 컴퓨터 기계 자체, 즉 하드웨어의 용량과 속도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좌를 보는 분들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컴퓨터 공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전공과 업무에 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영어로는 Computational Thinking,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2006년에 제네트 윙 교수는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기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고 쓰고 세마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듯이 여기에 컴퓨팅 사고력을 추가해야 된다고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든 사람이든 또는 둘 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은 크게 4가지로 절차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는 문제 해결의 절차로 이 4가지를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즉, 디컴포지션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턴 인식인데요. 문제 안에서 비슷한 것, 유사성을 발견해냄으로써 재사용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가 추상화인데요. 문제의 핵심에만 집중하고 부차적인 것은 모두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알고리즘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정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기술해내는 것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팅 사고력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는 너무 좁게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팅 사고력은 복잡한 문제를 일련의 작고 관리하기 쉬운 문제로 나누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이전에 유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것을 고려하고요. 관련이 없는 정보를 무시하면서 중요한 세부 사항에만 집중해서 이러한 작은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단계 또는 규칙을 설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단한 단계와 규칙들은 복잡한 문제를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코딩의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훈련시키는데 코딩은 데이터를 모으고 조작하고 또 문제를 구조화하고 추상화하고 문제 해결 및 자동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공학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해결할 문제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과 설계 단계가 컴퓨팅 사고력과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제를 추상화하고 작은 문제들의 작은 단위의 문제들로 분해하고 효율적인 절차인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과 우리가 코딩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문제는 지하철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정보 서비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도 있고요. 우리가 PC나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되고 컴퓨팅 사고력이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넷상에 직접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다거나 설문조사, 인터뷰 같은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요. 또 공공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수집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지하철 시간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data.or.kr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실제 지하철에 대한 시간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선 아이디라든가 역 아이디, 상하행선 구분,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이러한 정보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자료의 다양한 통계 처리를 위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료 표현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관계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도식화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지하철 테이블 데이터가 있고요. 또 승차 인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트리 구조로 비주얼하게 보여주게 되고요. 전체 역사의 이용자의 평균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 그래프나 여러 가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나누죠. 복잡한 문제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략이 분할과 정보, 즉 디바이드 앤 컨쿼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하위 문제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이걸 나누고 또 각각을 해결하고 그것을 다시 합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정보 서비스에서는 역 검색, 최근 검색, 또 지하철 노선표라든가 급행열차 확인, 이러한 작은 단위의 문제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상화인데요. 사전적 의미에서 추상화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이런 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에서의 추상화는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불필요한 문제들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핵심 요소, 또 핵심 개념, 이런 또 핵심 기능들을 간추려서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정보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노선표가 추상화된 우리가 추상화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역과 역을 연결한 선만으로서 정보를 표현한 추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인 지하철 노선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구체적인 도로나 거리, 건물 등의 정보들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데요. 각각의 문제들을 절차적으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순서도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순서도 외에는 이렇게 자연어로 쉽게 그냥 절차를 기술하는
슈도 코드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등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화인데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자동화 과정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도구는 우리가 교육용으로 보면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최근 실무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고요. 우리 이 강좌에서는 블록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